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도 저희 9월의 운용 성과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대한 9월 운용의 경과와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는 9월 한 달 동안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2.48%가 빠졌는데요. 그 와중에 S&P 500,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 지수로 삼고 있는 S&P 500이 8.6% 빠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도 고객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9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대략 한 6, 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S&P 500에 대한 수익률을 아웃퍼폼 했다라기보다는 S&P 500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환해지를 사용하지 않는 펀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국면에 긍정적인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수익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PDF 투자 종목 정보는 항상 저희가 홈페이지 혹은 HTS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종목 비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의 성과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종목들은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짐 리크루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월간 운용 보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직의 시대에서 구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워낙 그동안 이제 하락분이 좀 컸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우려까지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아지면서 하락이 좀 많았는데 9월 달에는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좀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고요. 도이치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럽 종목도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독일 증권거래소인 도이치버스를 편입을 했는데 이건 이제 증권 시장의 변동성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증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기업들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소의 풍경이라면 도이치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파생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과 관련된 파생 상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 거래를 통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었다. 변동성이 시장이 높아지면서 파생 상품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아졌다. 구조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의 1등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말씀드려서 편입했었는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랑 경쟁자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해외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를 쿠팡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은 지금 상장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미리 확보해놨던 현금이 없으면 버티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도 비슷했었습니다. 아마존이 현금을 확보해 놨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국면에서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국면이었고 그게 이제 입지를 더 크게 다지게 되는 1등 기업이 2등 기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쿠팡은 지금 현재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종목에서는 저희 이제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하락분이 좀 있었고요. 지난달에 기여도가 좀 높았던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한 3개월 기여도가 높았던 테슬라는 조정이 좀 있었던 과정이었고요. 알파벳, 에어비앤비, 애플 비슷한 조정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상승 종목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운용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으로 인해서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mRNA라는 기술이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이고요. 이걸 통해서 향후에 백신으로 다양한 형태의 백신으로 진출을 한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도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중심인데
이 바이러스들이 기존에는 좀 백신을 만들기 어려웠던 혹은 빨리 만들기 어려웠던 대응하기 어려웠던 영역이었다면 mRNA라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백신 개발이 좀 더 속도를 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향후에는 항암 백신까지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이 모더나라는 회사 자체가 항암 백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오면서 이 기술 개발을 해왔던 회사여서 앞으로 그 가능성을 볼 때 충분히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 수준에서는 저희가 함께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한 성장성, 특히나 이제 광고를 도입하면서 이익이 좀 레버리지가 날 수 있다라는 측면과 리오프닝에 따라서 테마파크 매출이 회복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도이치보어스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 정도의 비중, 20에서 22%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비중 하락 종목 중에서는 이제 편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지난 한 달 동안의 긍정적인 성과 기여는 있었지만 경기 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고용 감축 시그널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짐리크루터는 편출을 했고요. 인투이트나 비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변화 요인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성장 둔화 측면이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대안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비중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분기에 가장 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슈는 다름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채굴 이슈입니다. 결국에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 GPU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GPU의 수요들 중에서도 70-80% 정도는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면 나중에 한 번 더 컨텐츠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POW 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채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채굴을 하는 방식에서 쉐어, 그야말로 이제 주식처럼 지분을 증명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 채굴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게이밍 영역에서 GPU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의 향후 가능성은 충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면서 관찰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좀 하한선 수준인 1% 정도 수준을 보유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좀 비중이 지난 한 두세 달 정도 동안 늘어났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남미 지역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커머스 기업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커머스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 침투율조차도 굉장히 낮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요새 특히나 이게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원자재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자재의 그 수급, 공급난과 함께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브라질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뭐 이런 국가가 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있겠죠. 예, 그런 국가에 속해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런 매크로 이슈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제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도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남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던 C라는 기업이 브라질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라틴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면서 경쟁 심화 요인이 2021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C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플랫폼 기업도 비슷하지만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브라질 지역에서의 경쟁 강도가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르카도 파고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요한 거는 결국에 소비자들을 얼마나 자기 플랫폼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인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98%가 동사의 페이 시스템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사는 모든 상품을 네이버 페이로 거래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국가에서도 페이가 이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페이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측면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더해서 크레딧, 결국에 이들의 그 신용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까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측면을 보면 결국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테크핀, 핀테크라고도 하는 파이낸스 관점에서, 금융 관점에서의 성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좀 더 첨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국내는 이미 40-50% 정도 수준까지, 이거는 이제 유통 채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소매 판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30-40%대 정도까지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라탐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침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이 바라봐야 되는 거는 점유율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뭐 긍정적입니다.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현재 2022년에 들어와서는 쿠팡이 1등으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이제 아마존과 동일한 와우 멤버십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뭐 9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9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 달마다 원래는 2,900원 정도로 로켓 와우 서비스를 썼던 게 지금은 4,9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항을 할지 뭐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보면 앞으로도 많이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사실은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선 이게 역성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2022년 상반기를 지배했던 투자의 논리였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1등이 다져지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달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한 며칠 정도의 영업일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쿠팡도 그렇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그렇고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제 뭐 헤어컷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부의 차익 실현 구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ETF에 대해서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대한 9월 운용 보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불확실한 변동성이 많은 구간이지만 좋은 기업들을 잘 고르면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2023년, 2022년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정도 동안의 구간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